오늘은 우리 중에 전립선 암으로 수술을 받고 오신 분이 계셔서 전립선 암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전립선 암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남성 암의 대표적인 암입니다. 그런데 이 암은요, 서구의 유럽이라든가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걸리지만 동양에서는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이 한국이 이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또 고령화가 되면서 한국에서도 전립선암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전립선암의 그 증상은요, 초기는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마치 전립선 비대증처럼 소변을 부르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고 또 좀 더 심해지면 혈뇨가 나오고, 다음에 전립선암은 처음에 자각 증상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검사를 해서는 정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뼈로 전이되면서 뼈에 통증이 생기면서 이제 알게 되죠. 이 전립선암의 진단 방법은 PSA라고 하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PSA 수치가 3 이상이 되게 되면 전립선암의 이 가능성을 이제 우리는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PSA 수치 검사가 일반적이고요. 이건 혈액 검사를 하면 바로 알 수 있으니까. 다음에 직접 이 직장 수지 검사라는 게 뭐냐면 직접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이 직장으로 해서 이 전립선 그거를 손으로 눌리면 만져져요. 그래서 딱딱하게 되면 전립선 암이 있다. 직접 검사하기도 합니다. 원인은 무엇인가? 그러면 왜 전립선암이 걸리는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구의 사람들이 특별히 전립선암이 많고, 옛날에는 채식을 주로 했던 동양인들이 전립선암이 없었다가 동양인들도 서구화식으로 식문화가 변천되면서 동양 사람들에게도 전립선암이 증가하는 걸 통해서 식생활과 관계 있다. 특별히 동물성 지방 섭취와 전립선암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학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립선암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일반적인 병원에서는 현대의학적으로는 호르몬 치료를 하거나 수술, 방사선, 항암 치료, 이 4가지의 방법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중에 한 분 오신 분은 수술만 하고 이 방사선과 항암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진단을 받고 오신 분이 계셔요. 이분은 굉장히 좋은 상태죠. 예. 그래도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전립선암은 환자 중 40% 정도가 이 암이 림프질이나 뼈나 폐 등으로 전이됩니다. 왜냐하면 발견하는 것이 늦게 발견되기 때문에 이게 전이되었을 때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이되기 전에 발견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행운입니다. 왜냐하면 암 가운데 가장 착한 암이라는 것이 전립선암입니다. 5년 생존율이 제일 높아요. 통계를 보면 전립선암 1기 환자의 5년 생존율은 100%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기든 2기든 3기든 다 포함해가지고 5년 생존율의 전립선암 전체 5년 생존율은 94%.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암이죠. 그리고 심지어 4기 환자, 마지막 말기까지 간 환자를 할지라도 이 5년 생존율이 50%는 안 됩니다. 50% 떨어지지만 이 정도면 굉장한 것이죠. 자, 그런데 좀 이게는 우리가 이제 현대의학적으로 치료했을 때 이 내용이고요. 다음에 이 통계 자료는 전립선암이 걸리고 난 이후에 수술을 했든지 약물 치료를 했든지 그 이후에 또 천연 치료를 한 사람들도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현대의학적인 수술, 방사선, 약물 치료에 의한 결과만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천연치료 방법으로 이 전리선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심장 전문의 딘 오니시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박사인데요. 이분이 특별히 심혈관 질환 환자들에 대하여 음식으로 치료한 실험을 통해서 유명한 분이 되셨습니다. 1990년부터 1990년에 195명의 심혈관 질환자가 뭐냐면 이제 우리 김명기 장로님이라든가 또 김 선생님처럼 심장 혈관과 관계되는 그 혈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스텐트를 박든지 뭐 여러 가지 수술, 이식 수술하신 분도 저 오셨죠, 그죠? 이식 수술하든지 이런 심장 혈관은 곧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심혈관 질환자 195명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온전한 채식, 이 온전한 채식이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계란과 우유도 먹지 않는 완전히 채식만 하는 이런 뜻입니다. 이를 포함해서 생활습관 개선, 이런 채식뿐만 아니라 생활습관을 개선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운동도 시키고,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이 천연치유 건강생활 프로그램 하는 것처럼 운동과 다음에 수면과 이런 것을 포함하는 생활습관 개선으로 치료했는데 참가자의 74%가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심혈관 계통의 분들은요, 이와 같은 천연치료로 계속, 여기서는 완전한 채식이죠. 그뿐만 아니라 운동시키죠. 그뿐만 아니라 맑은 공기, 깨끗한 물, 그리고 이 9시만 되면 주무시게 하죠. 날마다 정신적인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심혈관 계통, 뇌혈관 계통은 혈관이 다 뚫립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요, 심혈관의 혈관이 콜레스테롤을 꽉 껴가지고 막혀버리니까 수술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천연치유 센터에서 계속 하니까요, 이 막힌 게 안 뚫리니까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져 가지고, 야, 그 사진 찍었는데 그 사진이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진 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방법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나는가?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치료하는 건강의 생활 원리이기 때문에 이 원리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4% 환자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한 프로테이지죠. 그러니까 이 박사님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렇다면 이 온전한 채식을 포함한 생활습관 개선이 암 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 표준 식사를 하는 A그룹과 다음에 온전한 채식 식사와 생활습관을 개선한 B그룹으로 나누어서 1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했냐면 전리선 암 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 전리선 암 환자가 남자들은 많아요. 자, 했는데, 자, 1년간 연구를 했는데요. 자, PSA 수치가 6.36이면 이미 암 환자입니다. 이 암 환자가 1년 지나니까요, 미국 표준 식사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육류, 계란, 우유, 버터 다 포함되는 일반적인 식사를 미국 표준 식사랍니다. 온전한 채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유, 버터, 계란까지도 다 제거된, 육류 생선도 다 제거된 완전한 채식만 하는 것을 온전한 채식이랍니다. 이렇게 했더니 PSA 수치가 일반적인 식사를 한 사람은 6.74로 더 올라갔고, 온전한 채식을 한 그룹은 5.98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온전한 채식은 전리선 암이 점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진을 찍었는데요, 암 사이즈가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보이죠? 빨간 붓이 암이거든요. 암 사이즈가 많이 줄었죠.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다.
이 전리선암 세포가 자라는 이 페트리 접시, 실험용 그 접시입니다. 그 접시에 전리선암 세포를 이제 자라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는 미국 표준 식사를 한 사람의 그 피를 뽑아가지고 거기에 떨어뜨리고, 또 한 페트리 접시에는 1년 동안 온전한 채식을 한 그룹의 사람의 피를 뽑아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랬더니 표에 보는 것처럼 전리선 암세포 성장이 미국 표준 식사를 한 피를 받은 암세포는요 9%가 줄어드는데, 반면 온전한 채식을 한 이 전리선 암은요 70%나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PSA 수치가 줄었다는 의미는 전리선암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한 채식을 하면요 PSA 수치가요 0이나 1 이하입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온전한 채식하지 않아요. 제가 1년에 한두 번 피검사 한단 말입니다. PSA 수치가 0.63입니다. 3이 기준이거든요. 암이냐 암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PSA 수치가 비록 뭐 3이든 4든 높다 할지라도요 온전한 채식을 하게 되면 PSA 수치가 3 이하로 다 떨어집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속에 있는 암이, 전리선 암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식으로 말기 전립선 암을 치유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다시 실험을 또 증가해 봤습니다. 이 초기 암 환자보다도 더 힘든 것이 말기 암 환자죠. 왜냐하면 초기는 쉽게 다시 돌아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게 2기, 3기, 4기 말기가 딱 돼버리면 다시 돌아오는 탄력을 잃어버려가지고 돌아오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게 말기 전립선 암부 치료될 수 있는가? 이것이 관건인 거라.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실험해 봤습니다. 이 연구 결과 육식과 반대되는 채식을 더 많이 먹는 동양권의 국가들의 전리선 암의 발생률이 낮았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표를 보시면 전리선 암의 발생해 보면 미국이 제일 높죠. 100이죠. 100. 스웨덴 한 거의 60 가까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 표가요 미국, 스웨덴,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짐바브웨, 브라질, 영국 쭉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들의 식생활에서 육식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의 양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인도, 중국은 낮죠. 이 자료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동양계 사람들이 육식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리선암은 육식과 직접 관계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통계 연구는 연구 대상 사람들의 생활습관, 특별히 음식과 흡연, 활동 정도, 그리고 성생활 정도, 직업이 무엇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수가 전리선암에 더 결정적인가 해서 그 변수로서 식생활 또는 흡연을 하느냐,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냐 적게 하는 사람이냐, 성생활 정도, 또 직업이 무엇이냐, 이런 변수로 연구를 했는데 결과는 무엇이냐면 음식을 뺀 다른 생활 습관은 전리선 암의 발생과 거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전리선 암은 결정적으로 뭐가 관계 있어요? 음식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딘 오니시 박사가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1년간 온전한 채식을 하는 생활 습관으로 바꾸게 했을 때 전리선 암의 진행을 되돌린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채식을 하는 사람의 피는 거의 8배나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요, 보세요. 이것이 오늘 지금 전리선 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전리선 암에 대한 이 결과는 사실은 누구에게도 해당되느냐면 백혈병, 백혈암 또는 무슨 췌장암, 유방암 모든 병에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요, 모든 병, 대장암이든 유방암이든 무슨 만수암이든 무슨 암이든지 간에 통계에 의하면요
육식을 얼마나 많이 하냐에 따라서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이 치료법도 결국에는 전리선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에도 다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실험은 전리선암 초기 환자로서 아직 다른 데 전이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기암 환자는 어떨까 해서 말기암 환자를 또 실험했습니다. 이 박사님이 18개월 내지 36개월밖에 못 산다는 전리선암 말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예를 듭니다. 46세의 전신골 단층 촬영을 해보니 이 전리선암이 모든 뼈에 전이되어가지고 거의 모든 뼈에 암이 전이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과 1년 반이나 길어봐야 3년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온전한 채식을 했습니다. 14개월간의 채식 후에 다시 사진을 찍었는데 모든 전이되었던 암 증상이 다 사라졌습니다. 14개월 만에. 굉장하죠? 다시 말하면 상당히 많이 뼈로 전이된 암인 경우에도 온전한 채식을 하면 저들의 생존율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금 전리선암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암도 이것이 초기는 물론 땡큐한 것이고 초기 아니라 말기가 돼서 다른 데 전이되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온전한 채식으로 계속 생활하고 거기다가 이와 같은 천년치료의 건강한 생활 양식에 따라 여러분이 계속 살면 14개월이죠. 14개월이면 1년 2개월입니다. 그럴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1년 2개월 동안 계속 살아보십시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병이든 크게 말기암에서 온몸에 퍼진 암이라더라도 다 치료된다. 실제로 어떤 분이 오셨냐면 내일 동작중앙교회에서 한 4분이 오신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지사님이 참 중요하신 분 같아요. 지사님은 에스코트 타려고 4분이 와가지고 모시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 2년 전에 동작중앙교회에서 4분인가 5분의 여집사님이요 이곳에 이든밸리에 오고 싶어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자기 차로 집사님을 태우고 운전해 오신 분이신데 장로님 사모님이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운전을 쭉 하다 오다 보니까 이거 옛날에 내가 많이 본 것 같은데 쭉 오면서요 오신 거야. 와서 저한테 딱 묻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 혹시 이 자리가 옛날에 이정열 장로님이 하시던 든덴 뉴스타트 야원이 아니냐고. 맞다고. 그 장로님이 이곳에서 옛날에 하시다가 힘드셔서 그만두고 다른 사람한테 넘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여튼 몇 년이 한 10년이 흘렀어. 흘러가지고 청소년 수련관 한다고 또 주인이 바뀌고 하다가 제가 이제 인수받아서 다시 이 야원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렇군요. 사실 제 남편이 옛날에 간암 말기가 돼가지고 병원에서는 치료할 방법이 없었어.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제 우리 교인도 아닌 사람이 이곳에 이제 남편이 왔다는 거예요. 남편이 왔는데요. 남편이 2년 동안이나 이곳에서 요양받았대. 그러니까 그동안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이 부인이 진짜 열려. 이 집사님이요. 자기가 이제 직장 다니면서 남편이 이제 뒷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일주일에 한 번인가 하여튼 몇 주에 한 번씩 이제 노상 와가지고 함께 이제 예배도 드리고 했던가 봅니다. 나중에 이 남편이요, 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침례받고 다음에 지금은 장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나중에는 몸이 다 나아가지고요, 저 산 올라가면 우리가 지난번에 간 데는 1정상입니다. 여기 계셨나? 1정상에서 더 가야 2정상이 되는데 2정상까지 갔다 올리면 한 1시간 반 걸립니다. 날마다 다람쥐처럼요 제2정상까지 갔다 오고 나중에는 농사를 다 덮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지금 이제 다시 지금 동작중앙교회 나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요 산을 타면 다람쥐처럼 어떤 사람보다 더 건강하다.
여러분, 이 방법은요, 확실합니다. 믿으십시오. 자, 이걸 14개월 동안 이 말기암 환자, 16개월, 18개월에서 36개월밖에 못 산다는 이 말기암 환자가 다 나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환자를 계속 추적 조사했습니다. 해보니까 채식을 14개월 한 후인 1982년 11월 뼈 스캔을 찍었는데 음성, 암이 하나도 안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다 나갔다 생각해가지고 1984년, 2년이 지났죠. 2년부터 1987년 한 3년 동안 다시 육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육식을 했더니 1987년 12월 뼈 스캔에서 암이 다시 재발된 것이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암 환자는요, 이 처음부터 암이 안 걸린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지는 않지만 뭐 그래도 말이 좀 이상하네. 그런데 여러분이 암 환자였다 하면요, 낫더라도 절대로 육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암 환자는 육식에 굉장히 약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 어머니가 말기암 환자로요, 2달밖에 못 산다고 병원에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으로 옮겼죠. 그러니까 호스피스 병동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들 집에 있는 게 좋으니까 그 고집센 우리 어머니가 이제 우리 집에 오신 거야. 와서 날마다 제가 뭘 했냐면요,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아침 예배를 드린 거죠. 저녁 예배 드리고, 다음에 제처는 여기서 하는 것처럼 날마다 채식으로 음식해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날마다 목욕시켜드리고, 다음에 그 유방암 말기였습니다. 괴사된 거 날마다 드레싱 해주고, 나중에는 변이 안 오니까요, 제 여처가 그 관절까지 다 해줬습니다. 처음에는 제 어머님이요, 제가 성경 가르치니까 저를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야, 아들아, 너 대학 나왔냐? 나왔지? 예, 나왔는데요, 대학 나온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믿냐? 우리 어머니에게는 성경의 말씀이요, 굉장히 어리석게 여기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성경 가르쳤어.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아들아, 예, 알고 보니까 내가 땡 잡았네. 왜요? 야, 내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딨냐?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저처가 이렇게 봉사하고 하니까 마음에 감동을 입어가지고 이 딱딱한 것이요, 몰랑몰랑해지더니 어느 날 툭 하면서 쫙 쏟아져 버렸어. 그리고 올 때 이제 와상환자로 왔단 말이에요. 일주일 만에 걷더니만 그 다음부터는 막 일주일에 3번씩 제 교회 갈 때마다 가고, 나중에는 제가 반문 갈 때도 따라가신다. 이야, 엄청 좋아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년 이상 사셨어. 살다가 왜 돌아가셨느냐? 제 큰딸 결혼식 할 때요, 이제 그 뷔페가 나오잖아요, 식사할 때. 저는 이제 혼주가 되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뭐 사람들 인사한다고 정신이 없었잖아요. 그동안 못 먹었던 고기를 보니까 그 결혼식장 그 뷔페 식당에서요, 생선 한 접시, 다음에 육고기 한 접시 막 드신 거야. 또 그다 아들이 보면 안 되니까 빨리 먹어쳐야 돼. 그 이후에 육고기 딱 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딱 몸져 누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식은요, 특별히 여러분이 암 환자다면요, 완전히 끊어야 됩니다.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하느냐? 단백질요, 버섯, 오늘 식사했죠? 버섯도 단백질이고요, 콩도 단백질이고, 감자, 고구마 다 있습니다. 자, 전리선암이 전이된 상태에서 채식을 할 경우에는 이제 10명을 대상으로, 전리선암이 이제 다른 뼈에 전이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이 환자들은 전리선암이 커서 전리선을 수술해서 잘라냈습니다. 수술 후에 PSA 수치가
계속 그 이후에도 증가하는 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술했다 할지라도 이 PSA 수치가 증가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암이 계속 자란다는 의미죠. 자, 이 환자를 대상으로 온전한 채식, 여기는 예를 들면 섬유질, 통곡식, 콩 종류, 푸른 채소, 황색 채소, 과일, 씨를 먹겠고, 또 이 정제된 음식이라는 게 뭐냐면 흰밀가루라든가 이런 것은 먹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커피를 금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10명 가운데 2명은 채식 후에 PSA 수치가 더 올라가 버렸어. 이게 좀 이상하죠? 근데 그러나 8명은 암 성장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명은 더 증가했고 8명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3명은 암 자체가 아예 줄어버렸어. PSA 수치뿐만 아니라 암 사이즈가 줄어버렸어. 그러면 왜 2사람은 이렇게 올라가냐 말이야. 온전한 채식했는데 나머지 8명은 다 내려갔는데.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 자료를 딱 조사해 보니까요, 이 세미나를 이와 같은 이든밸리 합숙하는 곳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어떤 세미나 장소에서 한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빠진 2사람은요 분명히 집에 가가지고 분명히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답이 없어. 맞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세상을요 당신의 법칙대로 운행하십니다. 이 법칙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법칙, 생리학의 법칙을 정해주셨는데 이것이 이상하다 하면요 법칙이 바뀐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분명히 우리는 못 봤지만 이 법칙을 범했어. 맞죠? 여러분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요, 이곳에서 확실히 배우고 훈련받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도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훈련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담할 때요, 최소한 2주 이하는 안 받는다는 이유가 뭐냐면 최소한 2주가 돼야 정신교육이 되고 다음에 이제 훈련, 습관으로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2주로도 안 되지만 최소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주만 딱 하면요 여러분의 몸에서 확실한 변화를 경험해요. 이건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수치가 다 정상으로 내려오고요, 얼굴 떡갈이 달라지고요, 몸 컨디션이 좋아지고요, 통증이 사라지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에 따르니까 그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섬유질 섭취와 PSA 수치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면 할수록 이 PSA 수치가 내려갑니다. 섬유질이 많다는 것은 무엇이죠? 채소예요, 채소. 그래서 채소를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이 PSA 수치는 내려간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매사추세츠 대학과 샌디에고 주립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연구한 것은 온전한 채식을 4개월간 하게 했을 때 상당히 진행된 전립선 암도 점점 내려졌다 하는 결과가 나왔고, 샌디에고 주립대학에서는 더 많은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더 길겠죠, 온전한 채식을 했습니다. 이 환자 가운데는 수술,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를 다 포함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PSA 수치가 증가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채식을 한 환자들은 PSA가 4% 감소되었고 채식을 하지 않은 환자는 6% 오히려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음식과 이 전립선암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연구 결과는, 많은 연구들은 온전한 채식이 확실히 이러한 암 발생을 예방할 수 있고 적어도 성장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온전한 채식은 암이 자라는 걸 되돌릴 수 있다, 또 암이 완전히 없어지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전립선암만 포함되는 게 아니죠. 모든 암, 어떤 암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채식을 하게 되면 이 자라는 것이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어. 그리고 다시금
정상적으로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채소 중에 채소가 다 좋은데 그 중에 특별히 전리선암에 좋은 게 있을까? 찾아봤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드시지 마십시오. 자, 모든 채소가 다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무엇이 더 효과가 있는가 보니까요, 이 마늘, 파, 또 이런 양파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 매운 맛을 내는 것 이런 것들이 전리선 비대증, 전리선암에 좋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콩 종류, 두부콩, 팥, 녹두 이런 것들. 다음에 아마씨가 또한 이 전리선 비대증과 전리선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마씨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전리선 수술을 하려는 사람에게 수술하기 전입니다. 하루에 3수제씩 몇 주일을 계속해서 아마씨를 먹게 했더니 암세포 성장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자멸한 죽은 암세포가 확연하게 많은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아마씨가 좋구나 걸 알 수 있죠. 또 하나는 그런데 나쁜 게 뭐냐면 정제된 곡물, 정제된 곡물이라는 게 뭐냐면 밥을 먹더라도 흰쌀밥, 빵을 먹더라도 흰빵, 이것이 정제된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정제되지 않았다는 것은 현미, 식사, 통밀빵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곡식을 깎은 정제된 곡물이라든가 특별히 계란, 닭고기 섭취가 전리선 문제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란은 참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연구를 해보니까 계란은 암에 있어서도 다른 육류보다도 6배나 더 암을 일으키는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이탈리아에서 연구한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유튜브 보십시오. 유튜브는요, 계란이 건강에 좋다고 먹으라고 많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맛도 있는 데다가 그런 정보를 보니까 자기 욕망이 딱 맞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란을 좋아하시는데요. 당뇨에도 계란은요, 어떤 다른 육류보다도 더 나쁩니다. 자, 다음에 또 하나는 토마토가 전리선암에 참 좋습니다. 토마토는 전리선암뿐만 아니라 폐 기능에도 굉장히 좋고요. 토마토는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저희 식사 때 보시면 날마다 몇 끼마다 토마토 다 나오죠. 그래서 토마토를 아예 막 왕창 찌어가지고요, 이게 수확할 때는 캔닝을 해가지고 1년 동안 먹을 거를 다 캔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치를 할 때도 토마토 넣고요. 할 때마다 토마토 안 넣는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토마토가 직접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다른 요리에 토마토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마토에는 특별히 빨간 색깔의 이 라이코펜, 이것이 항암제 작용을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약회사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성분이 암에 좋다고 하면 그 암에 좋은 라이코펜을 화학식으로 풀어요. 화학식으로 푼 다음에 그 화학식에 맞춰서 화학약품을 만들어요. 이게 바로 이 건강보조식품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제약회사의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싸게 대량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이렇게 약으로 만든 식품보조제는 오히려 암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연구에서 밝혀졌다. 여러분이 이 식품보조제로 그 성분만 탁 뽑아서 만든 것, 그것은 여러분 드시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성분은 반드시 그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 전체로 드시는 것이 좋다. 또 라이코펜 정제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암이 더 잘 자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항산화제가 아니라 산화제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오히려 더 나빴다는 거예요. 나쁘다. 자, 우리가 요리한 것입니다. 사진 찍은 게. 여기 요리할 때 토마토 캔닝한 걸 한 병을 왕창 붓고 거기다가 이제 또 방울토마토를 또 끓여가지고, 특별히 토마토는 이게 생거보다는 열에 가열할 때 그 약효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이코펜이 많은 토마토를 생으로 먹었을 때보다 토마토를 가열해서 요리에 먹을 때 암치료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전리선암 32명의 환자에게 적재수를 받기 전에 토마토 소스 4분의 3컵을 사용한 파스타를 3주간 먹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PSA 레벨이 17.5% 떨어졌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일 날마다 토마토 소스를 먹게 했더니 전리선암 수치는 21%나 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토에는 라이코펜뿐만 아니라 카로테노이드, 발토후루엔, 파이토엔을 포함해서 전리선 조직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많은 물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아직 다 알려지지 않은 많은 항암 물질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좋다 해가지고 이것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결국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말씀인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식으로 주신 것, 곧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우리의 식물로 주셨으니까 이게 채식이잖아요. 채식을 하게 되면 지금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많은 성분들이요, 각 채식마다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좋다 해서 그 한 가지만 드시는 것은 위험하고요, 날마다의 식사에서 주어지는 요리를 바꿔가면서 다양하게, 그러나 한참에는 서너 가지씩만 식사하면서 몇 개마다 바꾸어가면서 다양한 이 식사를 할 때 각 이 음식마다 갖고 있는 다양한 항암물질, 다양한 영양분이 여러분의 모든 몸을 완전하게 회복시키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너희 먹을 음식은 채식만 하라, 이것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따르면 내가 이곳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며, 또 너희가 혹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확신하십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건강의 가장 확실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든밸리에서 가르치는 모든 건강생활의 원칙은요, 첫 번째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의 말씀, 곧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말씀에 따라 우리가 가르치고 있고 행하는데, 이 말씀대로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 이것이 이든밸리의 천연치유의 원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